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불법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는 응시 결과를 보고 교육청에 갔다 불합격됐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부서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거센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오는 21일과 24일에도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주 단위로 2배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첫 주 1,200명대에서 지난주 2,6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거센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일부 도로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주에 때때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18일 오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부산. 오후 4시 기준 해운대 78.5mm, 영도 78mm, 기장군 76mm, 남구 72.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침수 위험이 커지면서 한때 기장군 월천교와 무곡 지하차도, 동래구 세변교와 연안교, 수연교 하상도로 등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남부지방을 뒤덮은 강한 비구름대는 남해안을 따라 동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기상청은 19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18일 밤 12시 무렵 만조 시간에는 침수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바닷물 높이가 상승하는 대족이라 밀물 때 빗물이 빠지지 못하고 역류할 수 있습니다.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 강수 집중 시간과 대족이 만조 시간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니 해안가 저지대 침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오는 21일과 24일에도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주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다시 폭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 해경은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면서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안 순찰을 강화하고 낚시어선과 유람선, 장기 계류 선박 등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해경은 긴급 대응태세 유지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확진자는 1,2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인 11일 626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 11일 이후 7일째 4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일 재택치료자는 13,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5.6%인 767명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으로 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37%입니다. 17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던 9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50대까지 확대하고 나섰는데요. 보건당국이 접종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4차 접종 실효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한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김수아 기자입니다.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8천여 명.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해지자 정부는 기존 60대까지 권고했던 4차 접종을 5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 입소자에게도 4차 접종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재유행에 따른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실제 50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영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지 않아도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리 제한이나 시간 제한 이런 게 있을까 봐 참으로 걱정.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전하다면은 저는 4차 예방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백신 부작용입니다. 3차까지 다 맞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한 번 알았고, 그래서 굳이 4차까지 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저는 몰랐었는데 주위에 그 부작용들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4차는 저는 별로 안 맞고 싶어요. 50대까지 4차 접종 대상자가 확대됐지만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재유행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위중증이나 사망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이라고 밝혔지만 기존 접종 대상인 60대 이상 고령층의 4차 접종률은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피로감이나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생각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하고 보고서는 해야지. 당해도 당하고 병원 오는 것도 그래도 주사 맞고 나면 좀 약하게 올 거 아니에요. 약하게. 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4차를 접종한 친구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그런데 3차까지는 괜찮았었는데 4차에서는 조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금방 그렇게 4차를 하니까 그 코로나 그 약이 조금 오버돼서 그런지 특히 향후 4차 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다수 시민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이제 코로나를 저희가 한 2년 정도 겪었으니까 본인들이 판단해서 본인들이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강요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강요는 아니고 이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맞고 싶은 사람은 맞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선택에 따라서 이제 안 맞는 걸 추천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지난 2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백신 접종을 마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잦은 백신 접종에 대한 피로감이 겹치면서 시민들과 보건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백신 접종만 확대한다는 것도 완전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종도 접종대로 확대를 하되 과학적으로 좀 그거를 따져가지고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숙제신 것 같죠.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8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이 받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에서 표심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상당한 시점이 지났지만 불법 사찰 행위에 관련된 범죄로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에 범죄와 관련한 사항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문건을 보고받거나 불법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반대단체와 인물을 상대로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12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부서 간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교육청은 개인 성적 열람 사이트에 10분가량 불합격자들의 문구를 합격으로 잘못 띄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공고 당일 합격 문구를 보고 교육청을 방문한 특성화고 학생 B군은 행정적 실수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B군의 유족은 시험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였던 전동차 CCTV 설치를 올해 안에 모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차 한 칸당 2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가 최대 4대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CCTV를 열차 비상 방송 장치와 화재 감지기와 연동시킬 계획입니다. 교통공사는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해경은 안전한 수상 레저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명조끼 착용과 심폐소생술 교육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해경은 수상 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가 18일 개막식을 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중구 자갈치 현대화 건물 7층에 자리 잡은 부산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는 부산시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센터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연계하는 역할에 더해 창업부터 성장과 재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산 시립박물관은 정원섭의 9대 손 정한식 씨로부터 정원섭과 그 가문과 관련된 고문서 55종을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네부사 정원섭은 1730년부터 3년간 동네부사를 역임한 조선 후기 문신으로 임진왜란 한 이후 방치된 동네읍성을 현재의 모습으로 개축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기증자 정한식 씨는 지난 4월 정원섭이 세운 임진 동네 의총을 방문했다가 문화관광 해설사가 정원섭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해설을 하는 것에 감명을 받고 기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증된 유물에는 영조가 지은 시를 비롯해 영조와 정원섭의 관계를 알려주는 영은어제, 어제상훈, 동네부사 임명 교지 등을 담은 교지첩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정구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서일동에 있는 약국 2곳을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안심 가맹점은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개인 사업장입니다. 현재까지 금정구 치매안심 가맹점 약국은 모두 6곳입니다. 부산 진구에서는 지난 13일부터 만그릇 건강 닭죽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 7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여름철 초복을 전후해 지역 내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게 삼계탕과 간식을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지역 내 기업과 공공기관 등 20곳에서 후원했습니다. 동구청년연합회는 지난 15일 청소년 선도 캠페인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청소년 계도와 방범 활동에 기여한 회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슬로건을 제창하며 유치를 기원했습니다. 동구청년연합회는 매년 지역 내 방범 취약지 일대에서 청소년 계도와 방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17회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시상식이 17일 열렸습니다. 올해 초청부문 마음 별빛상은 장편에서 개막작으로 소개된 판날린 감독의 안녕 시네마 천국이, 단편에서 박주희 감독의 아빠는 외계인이 선정됐습니다. 마음 별빛상은 LG엘로비전에서 장편 200만 원, 단편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경쟁 부문에서는 슬기로운 초등생활, 반장선거, 반복되는 문 등 국내작 9편이 맑은 바람상과 파란 하늘상, 넓은 바다상을 수상했고, 시각장애인 제우스 등 해외작 3편이 마법의 필름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산 갈매길을 소개하는 전용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갈매길 홈페이지를 새 단장하고 갈매길 9개 코스 21개 노선에 대한 소개와 안내 동영상, 도보 인증 등 갈매길에 대한 정보와 이용 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갈매길 길찾기와 대중교통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국내 처음으로 대서양 연어를 양식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는 기장군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67,320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400억을 투입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19일 착공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에는 첨단 양식 시설과 R&D 센터, 연구기업 지원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연간 500톤 규모의 대서양 연어가 스마트 기술을 통해 길러질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클러스터 사업 완공 이후 71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25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